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아까 제가 어떻게 힘들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은 어떻게 만성화 되는가가 가장 메인한 질문이고, 이제 신경신호 시작하로 통증 만성화 기전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일단 컨텐츠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옮길 수 있나? 이 지금 안 옮겨져. 안 옮겨져. 여기 지금 슬라이드라서요. 여기서 들어요. 통증은 이제 통증 자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고 수단이자 생존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 정상적인 피지올로지컬한 상황에서는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 대한 위험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생리학적 통증 말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통증 상황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조직 손상이나 아니면 그런 인저리 스테이트 이후에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화되는 통증은 난치성 질병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킵니다. 이 통증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통각 자체에 대한 어떠한 반응보다는 이러한 이제 저희가 치료해야 될 목표는 이런 난치성 통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난치성 통증은 이제 요건 이제 뭐 6억 명 전 세계 통증 환자 수가 6억 명이고 그 다음에 난치성 비율이 50%고 이렇게 되게 많은 경제적 손실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만성 통증의 치료제로서 지금 오피오이드 계열의 이제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치료 메소드 자체도 이제 부작용이 크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손실들을 더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랑 만성 통증이 이제 얼마나 이제 네거티브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통증 만성화 자체에 대한 기전에서 통증이 만성화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거는 통증 신호의 전달 경로가 굉장히 이제 말초에서부터 센트럴까지 되게 복잡하게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원인을 찾을 때 이러한 모든 전달 통로의 포인트들이 이제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 만성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만성 통증 상황은 이제 너브 데미지나 그런 이벤트 이후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벤트에서 이제 가장 큰 예시가 이제 CRPS 같은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통증 증후군이고 이러한 CRPS는 이제 뭐 타입 1이라던가 타입 2로 나뉩니다. 타입 1은 이제 너브에 대한 다이렉트한 데미지가 있었을 때 이고 반대로 말했구나. 타입 1이 이제 너브에 대한 다이렉트한 데미지로 인한 게 아니고 원인 불명이고 타입 2가 이제 너브에 대한 다이렉트한 데미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상견되고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만성 통증의 원인 자체들은 되게 편린화되어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 통증 모델에서 이런 거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한 동물 통증 모델이 없다는 거고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정말로 이제 만성화 자체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통증 판정에 이제 객관적 판정 기술이 없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 이제 그 환자 진술 기반의 주관적 통증 평가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환자들한테도 그 구두로 0에서부터 10까지 어디까지가 제일 아픈지 물어보는 게 지금 통증 판정의 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대평가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에 이러한 통증 판정 기술 자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연구,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동물 행동의 그 3D 재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면역 그 시스템 자체 그 벡터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요걸 이제 통합적으로 같이 시스테믹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융합적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 정혜영 교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요거는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연구 내용 방법에서 그렇다면 이제 과연 만성 통증의 객관적 정량화 및 통증 기전 규명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1단계랑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저희가 1단계에서는 통증 만성화 기전 자체를 규명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통증 모델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통증 모델에서 그 통증 행동의 판정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정량화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략적인 그런 반응들을 아날로그로 읽어내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정말 기전이 어떤 건지 규명하는 게 1단계의 일이고 2단계의 일은 이제 이러한 모델 시스템 내에서 이제 병리 표적 공간 및 멀티오믹스 분석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모델 내에서 어떠한 단계에서 통증이 만성화되는가에 대한 몰레큘러한 그 핑거프린트를 디파인 하는 게 이제 2단계 목표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밀한 통증 치료법이라던가 아니면 전임상 및 그 임상에서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이제 파이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난치성 통증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만성 통증의 전임상 모델 구축이 중요한 동물 모델 구축이 중요한 하나의 하나 하는 게죠.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CRPS 1형 동물 모델, 그러니까 이제 동물한테 이제 만성 허열 후 통증 모델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압착 모델이 되겠는데 통증 만성화 모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때 이제 만성 통증이 언제 얼마만큼의 손상에 의해 가지고 유발되는지를 검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어떠한 팩터들 자체들에 대한 것을 이제 환자 코호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지고 임상에서 다이렉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증 동물 모델에서 이제 정확한 통증 만성화에 대한 타임 포인트 및 조건을 찾아낸 다음에 이들의 피부 조직이나 아니면 신경 조직에서 공간적인 전사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분석하여서 이제 셀 타입별로 혹은 리저널한 그런 타입별로 몰레큘러한 마커들을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애니멀 모델에서 찾아낸 거는 다이렉트하게 CRPS 환자와 함께 분석되어 가지고 이제 정말로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통증의 분자적 기전이 혹은 트랜스크립토믹스가 작동하는지 찾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만성 통증에 대한 이제
조건과 원인 물질을 찾아낸 다음에 요 통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이러한 그 팩터들을 모듈레이션 시켰을 때 이 통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통증 행동 판정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팩터들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딥러닝 같은 최신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통증 진단에 대한 정확한 정량화를 이뤄낼 수 있게끔 모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이거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생략, 그 실시간 저런 애니멀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생략적 분석을 해가지고 앞에 이런 팩터들과 한번 매치해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생략적인 반응들을 직접적으로 리드를 한다 정도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통증이 만성화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보고 그 순간에 어떠한 몰레큘이나 아니면 어떠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생략적인 반응 자체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벡터를 이제 과학자간 방법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규명해서 규명하고 증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만성화 통증 기전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밝힐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융합 연구 추진 체계는 이제 실제적으로 정량적 만성 통증 모델 구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런 통증 모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전체나 아니면은 생략적이나 아니면 이미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걸 정량적이고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 하나가 이제 추진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협력 방안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만성 통증 동물 모델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생략 영상 기법이나 아니면 트랜스크립토닉스 같은 걸 사용하고 요걸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제 그 뭐 임상 연구에까지 적용시키는 게 이제 연구 협력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연구진 소개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기대 효과 같은 거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조금 조사 없이 하긴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정상적인 어떤 통각 반응으로 인한 그 통증 만성화 시스템 자체보다 저희는 이제 CRPS 진단군을 사용해가지고 박사님 잠깐만요. 박사님 잠깐만요. 네네. 박수. 아,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네. 맞아 볼 수 있게 하려고. 더봉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근데 오승필 교수님, 제가 제 질문 예, 하나만 예. 해도 될까요? 이게 이거 예, 예. 발표한 중 관계 없는데 만약에 만성 통증 환자의 센소리 콜텍스가요. 뭐 예.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데미지가 왔을 경우에 뭐 그런 분들이 네. 계시겠죠? 그럼 그게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통증 감각이라보다 어세스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뭐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센서리 컴포넌트가 있고 이모셔널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예. 통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센서리 컴포넌트는 그야말로 디스크리미네이션 해놓는 거예요.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네. 아까 어큐트하고 우리가 그 크로닉 예. 그 만성 통증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병적인 통증.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들은 S1에 문제 생기면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오케이. S1에. 오케이. 근데 이제 패톨로직 하는 것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안테리어 싱귤러 코텍스라든가 인슐라라든가 그 다른 뇌약 부분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만약에 이제 헤미프레시스 와가지고 반쪽이 반신마비가 된 경우에도 그런 네. 경우에도 통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통증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로크 온 경우에는 모터가 문제가 돼요. 맞아요, 모터가.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센서리 모터. 그 센서리보다는 모터 네. 그 피라미드 쭉 내려오는데 대부분 스트로크가 생기기 때문에 마비가 맞아요. 오는 거고요. 네. 감각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분. 감각은 남아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감각까지 마비되는 건 거의 없겠군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각까지 마비되는 그래서 경우는 어차피 사실 알겠습니다. 예. 감각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느끼는 못 네? 느끼는 거죠. 감각을 마비시키면 네.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마취되는 경우에는 예. 감각만 마취되는 마비되는 게 아니라 CNS 펑션을 완전히 디프레션 시켜버리니까 네. 우리가 통증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통증의 소스는 페리페리에서 수술할 때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중추에서 이제 CNS의 그 퍼셉션이 사라지는 거고요. 마취라든가 진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면 중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게 CNS가 완전히 서프레션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자면요. 약간 제가 이걸 좀 알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퍼셉션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데 센소리가 만약에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막 개발 같은 걸로 만약에 센소리만 딱 뿌려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hypothetically 그래서 센소리가 그래서 펑션을 안 한다면은 이 양반 페인에 대한 퍼셉션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뇌에서 페인 스페시픽하게 그것만 아이솔레이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페인 패스웨이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성 통증 치료제로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쓰는 게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이런 거거든요. 그게 다 가바어직 드럭이에요. 그게 다 에필lep시, 그러니까 간질, 전간증 치료제 개발하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 대박이 먹었어요. 디프레션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CNS를 펑션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서 그걸 지금 만성 통증 환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티컨벌전트라고 하는 거, 전간증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안티디프레선트, 우울증. 왜냐하면 이게 이모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약물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오피오이드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다 근데 아이솔레이트 된 그런 피라미는 될 수가 되게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되게 힘들죠. 그냥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펑셔널 MRI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마 그래서 제가 질문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MRI 쪽이니까. MGH에 계셨던 MGH가 아니고 그 맥클린 하스피탈에 보숙인가? 보숙. 알죠. 친해요. 보숙 그분이 그걸 해요. 맞아요. 펑셔널 MRI 해가지고. 얘네 템퍼레처 저도 같이 실험한 거 봤어요. 제가 많이 했어요. 그 보숙 저도 그 만났었거든요, 보스턴에서. 그런 일 해가지고 통증의 스페시픽한 컴포넌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해서 이제 크로닉 페인도 진단하고 이제 프로그노시스 예후를 판정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어렵다고 자기도 막 저한테 불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만성 통증의 정체가 사실은 브레인에서 판정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말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말초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마침 저희들이 개발한 모델이 어떻든 이제 신경 손상에 의해서 만성화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모델이 저희들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만성화 기전을 밝혀내면은 뭔가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CRPS 환자들이 있습니다. CRPS. 네네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할까요, 선생님? 네네네. 그럼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제가 지금 갑자기 아까 김도현 박사한테 발표를 하라 그래서 사실 준비가 잘 안 됐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12분이니까 길진 않거든요. 네네. 길진 않지만 어차피 지금 이걸 라이브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동영상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월요일까지. 네네네.
예,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그 교수 심사위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든 지금 이 만성 통증을 그럼 어떻게 타겟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슬라이드가 지금 통각하고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운데 있어가지고 통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존의 수단인 거예요. 유해작을 이렇게 바로 디텍션 하는 거죠. 퍼셉션보다는 말초에서 디텍션 해가지고 그걸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만성 통증 환자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통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수용체들이 예를 들어서 온도에 대한 수용체가 트립-V1인 거예요. 캡사이신 리셉터. 그 다음에 뭐 이런 터치에 대한 거는 뭐 피에조2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 2021년도 노벨 생리학상 받은 게 그거거든요. 이거의 그 트랜스듀서 몰리큘들, 이 말초에서 이 유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들리세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해서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것을 타겟하는 약물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거든요. 네. 20년 동안. 근데 다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은 안 되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 그러니까 통증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 통각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고 통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통증을 치료해야 된다. 이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병적인 상황이 되면은 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염증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신경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경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감각인데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통증까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네. 대표적인 질환이 여기 있는 CRPS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네.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 환자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대 마취과 문지영 교수님이 되게 많이 보고 계세요. 이 환자분을, 이 환자들을. 네. 코호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지영 교수님하고 미팅을 한 달 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발표할 때 제 생각에는 네. 우리는 이 만성 통증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 질환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치료법까지 개발하려고 한다. 이걸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통각 수용체 뭐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는 이걸로는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아, 네네. 아,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CRPS라는 대표적인 난치성 통증 질환이 있는데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전임상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프리클리니컬 모델을. 네네네. 그게 이제 문제까지 그게 이게 되는 거죠. 어디야 화살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CRPS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경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하고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동물 전임상 모델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만성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동물 모델을.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하나 13번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CRPS 환자 코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지연 교수님 코호트가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자료를. 이걸 네네. 교수님 여기 자료로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CRPS라는 대표적인 난치성 통증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전임상, 임상 이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저희 연구팀에서는. 네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연구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연구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연구 방법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추를 타겟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초를. 네. 중추란 거는 뭐 좋게 뭐 잘 되면 좋지만 제가 볼 때 별로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말초를 타겟하는 게 저희는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환자의
스킨을 저희들이 이게 바이옵시를 할 거거든요. 바이옵시를 하고 그럼 스킨 밑에는 피부하고 이제 뭐 너브하고 여기 뭐 여기 있는 뭐 자율신경 뭐 이런 땀샘이라든가 이게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임상 모델을 가지고 있는 파셜 러브 인조리 모델 거기에서 이제 만성 이제 그 아까 타입 1, 2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샘플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셜 멀티오믹스를 해가지고 어떤 인자들이 관여하는지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거, 이데마, 하이폭시아, 뭐 노시셉션, 너브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다 해가지고 새로운 인자를 발굴하겠다는 게 이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을 그냥 멀티오믹스를 하겠다는 이거는 그 처음에 그 RFP 한 페이지 나왔을 때도 거기 내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량화는 해야 되잖아요. 통증이라는 게 지금 객관적으로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컬라이제이션, 이 신음소리 내는 거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어떻든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이 네네. 3번에 해당하는 건 그냥 저희들이 지금 교수님네 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교수님네 팀에서 뭘 하는지가 이제 좀 명확하게 제시가 좀 되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네네네. 그래서 혹시- 광신경 생리학으로 네. 뭘 할 건지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모델에서 네. 특히 프리클리니컬 모델에서 뭘 여기서 할 건지가 좀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네. 그렇게. 이거 뭘 분석을 할 건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몰리큘러 타겟 찾는 거는 이런 멀티오믹스 기법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거는 그때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액션 포텐셜 쉐입이라든가 프리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달리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걸 차별점을 찾아내 가지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말 이제 컨셉을 제시하는 뭔가 이제 제시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네. 교수님 내가 한번 여기는 프로포즈를 저희가 해주시면은 예, 프로포즈하고 예, 예, 채우겠습니다. 저기 그 그러면- 보컬라이제이션은 실제 좀 해보셨습니까? 뭐 울트라소닉 보컬라이제이션 이런 거 혹시 김정박 씨. 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울트라소닉 보컬라이제이션 레인지에서는 안 쟀고요. 그 네. 통증에 이제 스페시픽한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많이 주면 그 어디블한 사운드 그러니까 울트라 보컬라이제이션 말고 가정 주파수 내에 있는 그런 소리를 얘네가 낼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는 궁금해서 울트라소닉 보컬라이제이션도 있다는 거를 듣긴 해서 그걸 논문들이 많이는 없었는데 그런 쪽도 네.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울트라소닉 보컬라이제이션이랑 같이 하면 좋은데 울트라소닉 보컬라이제이션은 얘네가 일단 그 어떠한 그 소셜어블한 인터랙션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단계 고통 이상에서 뭔가 얘네가 익스프레스를 할 때는 그 비언어적인 표현이 약간 그 어디블한 사운드로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편입니다. 저희가 학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MIT 과제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저희 네. 통증 모델이 이 로던트 가지고 비주얼하고 오디오 합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앙상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 그 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얼트라소닉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소리를 해서 같이 했을 때 꼭 이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사전 연구를 했을 때에는.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가 네. 진행되면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영 교수님 그리고 세 분 교수님께서 이제 지스트에서 하실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은 네. 이제 뒤에 있는 추진 체계라든가 네네네. 이 뒷부분 여기 협력 방안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 연구진 소개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연구진들이 어떤 연구진들이 참여할 거라는 거는 네. 좀 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보통 이게 그렇게 들어갈 세 분, 것 같으니까요. 예, 세 분 저희 것도 교수님하고 넣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 것만 일단 넣은 거거든요. 일단 네네네. 그래서 좀 추가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해주면 아 이게 어떤 연구진들이 연구를 할까 하는 게 심사위원들이 알 테니까 아, 이제 그럼요. 조금 더 그게 아주 큰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에도 여기 팀을 지금은 교수님하고 저만 넣는데 이제 교수님들 성함 다 넣고 해가지고요. 아, 네. 그러면 근데 어떨까 그거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예. 발표 자료를 왜, 단체 뭐지 얼굴 예, 보통 예. 아니면은 얼굴이 나오게 하는지 여기는 드러나게 녹음이 하는지.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건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러면. 네네네. 예, 예. 아이덴티티를 드러나게 하는지 그거를 조금 제가 그걸 한번 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걸 또 못 드러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직은 이게 저기 한 거니까. 네네. 이게 딱 발표 평가란 그런 느낌이 아직은 아니긴 해서요.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기 12쪽에 그 CRPS 1, 2 모델에서 이게 완성화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고 듀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조금 더 알고 12 페이지. 싶더라고요. 12페이지. 네, 여기 12페이지. 아, 네. 완성한 네. 시간. 논문에 아마 지금 슬라이드 보이는 보-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 CRPS 1 모델은 제가 뭐 잘 못 보던 모델이긴 한데 보니까 이제 이건 예, 예. 뉴로패틱은 아니고 허혈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CRPS 1이라고 하신 요 모델은 저는 혹시 당뇨병성 신경병증 모델에 혹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네. 허혈로 해서 뭐 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 당뇨병성 모델은 저런 모델은 직접 쓰진 않고요. 네네. 당뇨병을 유발하는 무슨 약물이나 스트랩토조토신 같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다이베틱 모델 같은 것들이 있고 유전자 관련된 것들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허혈성 모델입니다. 허혈성. 네네. 이스케미아 유발해서 예, 예. 허혈성 통증으로 CRPS 1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CRPS 1하고 2를 나누는 게 2는 신경 손상을 주고. 이렇게 예. 동반하는 거거든요. 네네. 동반하는 모델이고 CRPS 1인 경우에는 동반하지 않는 모델인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스케미아하고 하를 주게 되면은 그 패턴이 CRPS하고 유사하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염증도 생기고 그다음 뭐 열이 발생하고 그 환자의 그런 우리 그 그림이 있는데 뭐 그런 형태를 또 동물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CRPS 타입 1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네. 그리고 CRPS2에서는 이게 시간적으로는 그때 뭐 한 2주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만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속되었는지 시작과. 그러니까 2주 되면은 신경 손상이 회복이 되고요. 네.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을 준 거거든요. 네네. 그럼 신경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때는 재생이 되는데 동물에서는 2주가 걸립니다. 2주가. 네네네네. 2주가 걸리고 저희들이 통증을 테스트해 보면은 1달, 2달까지 저희들이 통증이 계속되는 건 확인했습니다. 2달까지도. 아, 네네. 네. 그럴까지. 약간 사족 같긴 한데 혹시 인포메트릭 팩터 같은 거 좀 재보셨나요? 그건 없어지나요? 네? 인포메이션 염증 인자들은 책을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사실 그것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페셜 멀티오믹스를 맞아요. 하겠다는 게 거기에 이제 그런 컴포넌트를 다 봐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파샬하고 풀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발굴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환자군을 대상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CRPS 환자도 어큐트한 경우도 있고 크로닉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문진 교수님 말씀이. 네, 저희는 처음에는 어큐트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크로닉하게 되신 분들. 크로닉하게, 왜냐면 어큐트는 생겼다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대요. 교수님 말씀은. 네네. 네, 그래서 완전히 크로닉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통증이 거의 잘 낫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스킨 바이옵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스킨 바이옵시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조직들을 다 띄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말 언바이어스드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시된 것처럼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네, 아주 좋네요. 네. 혹시 아니 제가 그냥 서제션 하고 싶어서 덴드리 스파인에서의 그런 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긴 해요. 왜냐면은 그거야말로 시냅스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쪽에 볼 수 있나? 어떻게? 시냅스는 그거 볼 수 있어요. 설비트 예. 갱글리언이나 볼 아, 수- 그러니까 내 말은 위치가 딱 있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수용체 근처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파인들이. 난 그 얘기는 그쵸. 솔직히 그거는 깊이만 깊지 않으면. 볼수 있나? 지금 저기 여쭤보는 거는 저기 그 시냅스의 어떤 스트럭처럴 또는 뭐 펑셔널 모양까지 이제 바뀌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이해하고 그거는 예. 그거는 저기 코텍스에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텍스에서는. 그렇죠. 네네. 코텍스에서 S1 이런 데서 그 스파인들 그 실시간으로 네. 쭉 이렇게 그 실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비트로. 롱기튜디널하게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수술하기 전부터 쭉 해가지고 트래킹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스파인을 찾아가지고 그게 스파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는 보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에서는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델에서는 말초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중추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 지스터 측에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모델 가지고 콘텍스라든가 뭐 스파이널 코드가 됐든 어디서 아니면 뭐 DRG가 됐든 이런 데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센트럴은 완전히 배제돼 있거든요. 지금 연구에서 저희는. 근데 센트럴 쪽도 연구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중추 쪽의 기전도 우리가 뭐 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제희가 애매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이게 네. 어디를 이게 오히려 콜테스는 보기에 가능한데 네. 퍼리페리는 어떻게 보는 페리페리는 사실 떼 가지고 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댄스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리페라는 스킨 너브 프리퍼레이션을 하고요, 보통 네. 띄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근데 DRG는 라이브로 합니다. 인비보에서. DRG까지는 인비보에서 뭐 G캠프 같은 거 해서 캘슘 이미징 해서 인비보 라이브 이미징 하거든요. 네네. DRG에서는. 그건 5큐 정도는 되겠지만, 런지튜드널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그건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네네네. 만약에 실험 디자인을 얘기한다면은 좀 내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퍼리페를 본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디스커션이라면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초고속 광생리학 쪽은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속의 이미징 방법으로 신경세포에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만든 슬라이드를 하나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인비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비보에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칼슘 이미징 정도도 사실 아주 쉽지 않은데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칼슘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것을 액션 포텐셜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 스케일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쪽을 좀 디벨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까지 그림만 만약에 애니멀을 세크리파이스 해가지고 넓은 조직을 사이렌 널 같은 거를 띄어낸다면은 이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거 본 적 있다. 본 적 있는데. 네, 그래서 일정 시간 사기 스킨더 프리퍼레이션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익스비보 네, 맞아요. 본 적, 저도 익스비보로 본 적 있는데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네. 본 적 있네. 뭐랄까. 제가 그림만 하나 쉐어를 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약간 패럴렐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때 잠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물 스크리닝 쪽에서 액션 포텐셜을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으면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기본적으로는 인비보까지를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초고속 볼티지 이미징의 볼티지 다이들이 이제 다이랑 인디케이터가 더 뭐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칼슘 이미징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적인 이미징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액션 포텐셜을 어떤 프로파일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프로파일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때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든 거로는 디지털 vs 아날로그라고 해서 이런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액션 포텐셜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이 아날로그적인 이제 액션 포텐셜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아마 전기 생리학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페이즈 플롯이라고 해서 네. 전기 생리학에 아마 이런 걸 하시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기 액션 생리학과는 뭐 어떻게 보면 차이라면 싱글 셀에서 침습적인 거를 이제 넘어서서 멀티 이미징 속에 있는 멀티 셀에서 이걸 하면 각 셀 간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이제 전 여기서는 지금은 뭐 약물 스크리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을 통증 모델에서 있는 신경세포에 적용할 수 있면 이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또 그 걱정거리라면은 그 작년에 나온 셀 논문에 그 살터토이 컨덕션을 모델링해서 볼티지 이미징으로 어떻게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전달되는 거를 이렇게 매핑을 하고 한 그런 네덜란드 팀 논문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걸 보면 이렇게 이미징을 했더라고요. 마일린까지 있는 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꺼내가지고 네. 혹시 저희 만성 통증 모델에서도 네. 관련이 된 그 널브를 뭐 콘트라 레터럴 입실 레터럴을 네. 떼서 이런 액션 포텐셜의 페이즈 어널리시스를 뭐 할 수 있을 전기 생리학으로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려워. 저희는 이제 좀 더 많은 수를 이제 옵티컬리 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만성 통증 만성화의 어떤 파라미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나부랑 컨셉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해오고 있거든요. 신경 되셔가지고 액션 포텐셜 액션 포텐셜을 액션 포텐셜을 막전이만 재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아까 우리 다이어그램 나왔지만은 와이메르 트랙에서 데미지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램비어즈 노드에서 나오는 그 서터트 컨덕션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재면은
띄어내서라도 샘플을 잴 수 있다면은 약간 그런 근데 그 포트에서 자체가 이제 제가 생각해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긴 한 것 같은데 떼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맞아. 변화를 수반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어프로치가 실질적으로 성립이 될지는 저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과학 난제는 뭐 뭔가 뭐 원리 뭐 10년 20년 보고 뭐 제안하라니까 좀 이런 거를 이렇게 저기 제안하게 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뭐 이걸 리뷰하는 분들이 프랙티컬한 그런 그 이슈들을 또 그런 분이에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해서 이게 가능? 인비보에서 세팅을 잘하면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험물도 그러니까 제시 인비보에서 교수님 인비보에서 하는 걸로 제안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해요. 제 생각에. 아, 네, 제한해야 되고 네네네. 예, 저희 뭐 어차피 인피부 일단은 이미징을 그래도 해오고 예. 있었으니까 오케이.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좀 인비부로 이런 부분을 음. 제안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그 몰리큘러 타겟 찾는 거는 멀티 오믹스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카운터 파트로 네, 이제 기능적인 분석을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전기 생략적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게 지금 전압 볼티지 센시티브한 다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로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걸 뭐 새롭게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저는 맥센스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게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프랙티컬한 일단은 뭐 이게 지금 RFP 통과가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리즈너블하다는 정도만 그렇지.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 프랙티컬 이슈들은 뭐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는 다중세포 신경세포 이거는 멀티 일렉트로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상부 여러 개 이거는 해가지고. 그냥 요런 거를 이거는 이제 네. 나중에 이거를 이제 매시브한 뭐 하이 트루프 스크리닝으로 가려면 이 웰 속에서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도 이게 고속이 되면 싱글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사적으로 치자면요. 예, 사적으로 치자면 특히 약간 CNS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피라미드 뉴런이랑 슈퍼그랜드 같은 걔네들이 만드는 서킷트리 같은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거든요. 직접 볼 수 있으니까 3D로 찍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원했던 거죠. 그거를 그냥 제안. 참, 혹시 서울대에서는 옵토지네틱스 쪽도 하고 계시는가요? 네,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 지금 아까 엑스피버로 스킨 프랩 같은 걸 안 해도 이제 그냥 컬처를 해도 어느 정도 패솔로지컬한 거에 대한 캐릭터가 컬처한 시스템에 남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멀티플하게 파인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구비랑은 좀 별개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컬처해 놓은 상황에서 쭉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저희도 티슈 컬처, 브레인 슬라이스 이런 것까지는 봤지만 스킨 컬처는 아직 제가 경험이 없는데. 돌살 루트 강글리온을 프라이머리 컬처를 하는데 이제 네. 너브 자체 데미지 받은 모델을 받은 모델에 이제 돌살 루트 강글리온을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습니다. 그거는 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희들이 패치 클램프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치 클램프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그냥 팍한다. 좋은 제안입니다. 멀티플로 여러 개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연구비랑 별개로 좀 내려가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거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가지고 연극이 되면 더 좋죠. 네, 당연히 연구비는 돼야죠. 되면은 예. 이제 하면 되는 거지. 되게 네네. 해야지. 네, 나중에 네 한번 네, 네, 굉장히 좋은 지금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지금은 어떻든 이제 주말까지 그 발표자를 완성하고 네, 동영상 보내서 이제 평가받는 게 우선이니까요. 네, 네, 네. 이게 저희가 프로포즈한 내용은 교수님께서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스트에서 지금 보여준 이 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네, 잘 거기다가 좀 추가하셔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만 받을 수 있으면은 저는 저희께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저는 교수님의 직감을 믿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교수님, 통증에서 이번에 여러 개가 지원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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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중에 저희들이 어떻든 올라간 거니까 저희가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네, 부각을 잘 하면은 네, 네. 예, 잘 살려서 그래서 저희는 질환을 타겟한다. 직접적으로 난치성 질환을 네, 네. 타겟하고 그러니까 몰리클 찾고 이런 뭐 센서 찾고 뭐 트랜스듀서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질환을 타겟하고 난치성 질환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리클리니컬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이걸 뭐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 환자 코호트도 가지고 있다 이미 환자 네네. 코호트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거죠. 그래 저희가 연구비만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 그 모델 이 동물 모델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멀티오믹스로 하고 서울대 쪽에서는 그리고 지스트에서는 이제 기능적 분석을 한다. 그게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이제 볼테이지 센시티브 이미징으로 하겠다. 그럼 제가 볼 땐 상당히 이게 좀 뭐 이게 몰리큘러와 그리고 모델 동물 모델 그다음에 기능 분석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게 유기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임상까지 임상도 네. 결국은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저 생각에는 뭐 연구 추진 체계라든가 협력 방안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저는 다른 통증 팀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경쟁력 있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네. 제가 우려한 한 가지는 네, 네. 치료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치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은 네.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요번에 통과되면은 RF 통과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연구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다음은 네, 네, 네. 연구비 써가지고 그때는 정말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때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면은 1월 말까지 해서 네, 아주 좋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통과를 할 때, 뭐, 얼마나 리즈너블한가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얼마나 나벌한가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나벌티 이런 쪽 때문에 초고속 광생리학 네. 제품이란 것도 들고 오고 막 아날로그도 네. 들고 와서 막 끼워 넣었는데, 네. 뭐, 앞으로 향후 이 과제를 이렇게 딱 발표를 하고 뭐 그럴 때 이게 다른 통증 뭐 지원한 팀들도 여러 있었을 테니까 네. 저희가 제안하는 것에 부분에 혹시라도 다른 팀이 그 RFP가 나왔을 때 이제 가져갈 수 있거나 그런 거를 조금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나블티도 강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 이게 지금 2단계잖아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돈이 좀 적고 그 다음에는 12억으로 느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전체가 지금 오석배 교수님이 지금 하신 내용이랑 전체적인 내용이 5개년 계획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사실은 그 CRPS 환자군은 바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되면은 예. 네,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동안에 이 CRPS 환자 대상하는 걸 마치고요. 예, 그 예. 다음엔 정말 치료까지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 다음에 그걸 예, 바탕으로 2단계는 그 치료 쪽에 집중하시는 해서. 그런 걸로 이해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게 첫 1단계 3년이 치료가 들어있지 않아요. 사업, 그 다음이 12억으로 3년이니까. 네. 그러면 저기 너무 저기 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쪽 부분을 좀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혹시 이게 그 뒤에 체계나 이런 거 접근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제가 그러면 당연하지. 빨리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맨 처음에 프로포절에는 정현 교수님 만든 애니멀 모델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오수배 맞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모델을 넣어서 좀 RFP에 딴 그룹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RFP에 어떻게 그러니까 동물 모델을 구체화해서 다 이제 넣을 필요는 없는 넣을 거죠. 수 있는 예. 넣을 수 있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이제 심사위원들이 요걸 바탕으로 RFP를 만들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예. 좀 이제 RFP에도 그 정현 교수님 만드신 그 저기 예.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좀 네. 더 엮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그 모델도. 어차피 그 전임상 모델에 속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스토리라인은 코니엄 모델이니까 앞티컬 이미징은 좀 할 수 있다. 강하거든. 더 쉽게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연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좀 사실 모델은 많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모델은 네네.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제시하고 네. 실제로 근데 구체적으로 또 한 예시를 처음에 저는 생각은 CRPL을 예시로만 들까 하다가 네. 그래 버리면 여기 너무 또 약간 좀 저기 아, 할 것 같아서 아예 너무 그냥 잘했어요. 너무 예를 잘했어요. 예. 딱 내세워 버리는 게 맞아요. 딱 이게 각이 될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여긴 정말 예. 타겟이 있구나. 난치성 질환을 타겟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모델도 다 있고 방법도 다 지금 셋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인용하려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뭐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게 1번이니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맞습니다. 임팩트가 너무 좋아요. 딱 보니까 저도 지금 너무 재밌다. 막 그게 딱 예. 그래서, 들어오거든요. 더 재밌어졌어요. 예. 진짜 실제로. 예. 안 그러고 그냥 막 얘기하면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질환을 얘기하니까. 임팩트가 한 10배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네. 네네. 저기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부분도 거기 해당되는 좀 넣고 이게 아무래도 20분 발표 자료가 아니라 12분이어서 그러니까 짧게 또 해야 되겠죠. 아주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다행인 소식은 저희 그 연구단에 같이 이렇게 그 도움 주셨던 특허법인의 부장님께서 예. 일요일 날 슬라이드를 좀 약간 프로페셔널 정리를 좀 해주실 손을 좀 봐주실 수 있다고 해서 잘 됐네. 이미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곧 제가 일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또 업그레이드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제가 사진 한번 찍고 저기 빨리 저희 부분을 완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바쁘신데 금요일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스마일. 한 번 더 스마일. 네, 우리 김도윤 박사님이랑 우리 병건 학생인가 정말 지난번도 수고 많으셨고 또 이번에도 너무 많이 해주셨네요. 이 친구들이 막 밤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기서 제가 밤새요. 얘가 안 새요. 얘 안 해요. 진짜. 그거 아셔야 돼. 교수님이 믿은 아주 믿어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는 상당히 조짐이 좋거든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교수님 참고로 제가 1월 1일 날 돼지꿈을 꿨습니다. 그러시고. 하지 말라.
어쨌든 잘 돼가지고 정말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